자, 외우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독해이론 2로 들어가 봅시다. 1에 이어서 2로 들어갈게요. 독해이론 2, 얘는 지금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요. 얘는 제가 이렇게 좀 괄호를 쳐놓을게요. 연결사. 얘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 이제 순서 배열.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중에서 세 문제짜리가 있어요. 장문 독해 세 문제짜리. 요 5가지 유형이 얘하고 관련이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버전에서 보면은 2018년도 이제 초에 이거 강의한 거를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연결사를 굉장히 강조해놨는데 여기서는 지금 괄호를 쳐놨단 말이죠. 왜 괄호를 쳤냐면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 어차피 거의 다 갔으니까 2018년도에 고3들 기준으로 연결사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사를 안 나왔거든.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연결사는 꼭 연결사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은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결사예요. 이 연결사는요, 얘를 풀 때 다 근거로서 제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연결사는 문제 유형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선생님이 이걸 강의할 거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독해이론 2는요, 바로 요 5가지 유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받으신 프린트를 넘겨보세요. 이게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제 강의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플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활용을 하기가 좋다고. 심플함이 제 장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세요. 38페이지 보시면은 간접쓰기 유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 간접쓰기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순서 배열, 흐름과 무관한 문장, 문장 삽입 이런 거를 보고 간접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뭐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번 밑줄을 쳐보실래요? 너네 한번 독해 배운 거 써먹어 볼까요? 너네 내가 그랬지. Not only A but also B 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었잖아. 그럼 거기서 A, B가 둘 다 중요한 거였어? B만 중요한 거였어? B만 중요한 거였지. 그럼 이런 것도 보세요.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글의 세부적인 힌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 내가 너네한테 글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걸까? 아니면 세부적인 힌트에 주목하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 세부적인 힌트에 주목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지. 그렇죠? 국어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시라고요. 네. 세부적인 힌트들. 그럼 그 세부적인 힌트가 여기에서 바로 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지금 세부적인 힌트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연결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연결사입니다. 자, 연결사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죠? 대명사. 그리고 관사.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글의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이게 세부적인 힌트입니다. 자, 세부적인 힌트 세 가지 뭐라고요? 연결사, 대명사, 관사, 그리고 구조, 시간의 흐름. 그러면 앞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형들이 나왔을 때는 너네가 요거에 집중을 해서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연결사부터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연결사. 자, 여기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연결사 유형한 다음에 뭐 앞에 제시된 연결사의 의미 파악, 연결사 전후 문장 간의 문맥 파악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게 좀 중요해요. 연결사 전후의 문장 관계를 파악하는 거. 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레벨 테스트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앞에 빈칸 해놓고 A 해놓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문장이 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야 될지 이거를 답을 고르자면 그냥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네 이 답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래? 그냥 너네가 딱 봤을 때 선택지가 이쁜 선택지 고르고 막 이러니? 그런 거 아니죠. 뭘 보고 답을 골라야 돼요? 연결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과 얘를 연결을 해주는 애잖아.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을 고르려면 여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뭘 확인해 봐야 되겠어? 앞문장을 봐야 되는 거야, 앞문장. 그래서 이 앞문장과 얘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야 돼. 이해되셨죠? 그게 연결사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이 많이 될수록 독해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추론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연결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연결사 거기서 뭐가 제시되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역접 대조가 나와 있죠. 자, 역접 대조라는 게 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역접과 대조는요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이런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상추쌤은 누구냐면요, 저기 우리 이제 사층에 가면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제 예문에 항상 추가를 시켜줍니다. 네. 어쨌든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너네 여기에다가 한글로 뭐가 들어가면 좋고? 한글로 연결사가 그리고 뭐 그리고를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나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나.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옹박사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나 양상추는 수학을 가르친다 이랬지. 자, 역접과 대조 이제 차이를 보여드릴 거야. 거기 지금 보면은 however라고 하는 연결사가 나와 있잖아, 그치? however가 그러나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대조부터 얘기해볼게. 대조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요 뒤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로 어떤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볼래? 옹박사는 영어를 가르쳐. 근데 양상추는 수학을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둘이 어떻다고 딱 보고 있으면 서로 그냥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대조예요, 대조. 그러니까 대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 A하고 B가 있을 때 그냥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그러나가 역접의 뉘앙스로 쓰였다고 해볼게. 역접의 뉘앙스로 쓰였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영어를 가르치고 얘는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얘가 수학을 가르친다는 게 더 중심이 된다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역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A하고 B가 나왔는데 얘가 더 중요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역접이 되는 겁니다. 역접과 대조의 차이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라는 말이 역접과 대조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문맥이라는 거예요. 문맥.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너네가 역접인지 대조인지를 판단하려면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 뒷부분을 봤는데 상추 얘기만 계속 나와.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역접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봤더니 근데 옹박사는 잘생겼는데 상추는 못생겼어. 뭐 이렇게 나온다던가. 옹박사는 키가 큰데 상추는 키가 작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대조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 역접 대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연결사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네. 자, however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however는 이제 그러나 이런 뜻이고요. in contrast라는 말 있죠. in contrast. in contrast는 그럼 뭐예요?
반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조를 보여주는 연결사입니다. by contrast, whereas 다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자, unlike 하면은 뭐예요? unlike도 그냥 다르게 이런 의미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on the contrary로, on the contrary도 그냥 뭐 반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애들은 대조에서 많이 쓰이는 애들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 제가 두 가지 연결사를 더 추가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yet 그리고 sti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yet하고 still. 얘네들도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yet, still. 고1이 이거 알고 있으면 거의 뭐 최고급이죠. 이거 모르는 애들 정말 많아요. 고3 중에도 모르는 애들 많아요. yet 하면 아직, still 하면 여전히 이거밖에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결사들이 나왔을 때는 앞에하고 내용이 뒤에가 어떻게 돼야 돼? 역접이 됐던 대조가 됐던 둘이 서로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연결사가 나오면 앞으로 너는 어떤 신호를 눈치채면 되는 거야?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지금 역접이든 대조든 이 연결사들이 나와 있다. 그럼 앞에하고 뒤에 내용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제 강의 딱 듣고 나면 애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이런다? 연결사 나오면은 동그라미는 다 쳐놔. 선생님 이거 보고 문제 풀어야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건데? 몰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그라미만 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으면 이 문장을 보고서 이 앞에는 이거랑 반대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양상추는 수학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그러다라고 하는 연결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너네 한번 추론해봐봐.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적어도 얘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웅 박사는 영어를 가르친다. 수학과 반대되는 뭐 영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아니면 양상추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다른 사람은 또 뭐 다른 걸 뭐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역접이나 대조 연결사를 보면은 반드시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된다? 얘하고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적어주세요. 역접 대조에다가 앞에는 반드시 반대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적어주세요. 앞에는 반드시 반대의 내용이 나온다. 앞에는 반드시 반대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적어주세요. 적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양보로 한번 가봅시다. 양보는요, 얘도 사실 좀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역접하고 사실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양보의 연결사 nevertheless나 nonetheless가 나왔죠. 얘네들은 뜻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왔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 역시 얘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나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 박사는 인기가 많다. 학생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볼게. 그럼 너네 한번 추론해봐봐. 이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 적어도 얘하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서는 뭔가 인기가 없을 만한 요인이 나와야 되겠지. 가령 예를 들어서 핵노잼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되게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인형을 뺏는다. 이런 내용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가 이런 내용이 이런 건 누가 봐도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성격이잖아. 그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게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은 그러니까 추측하고 추론은 다른 거야. 상상과 추론은 다른 거예요. 추론은 이런 이제 딱 힌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이거가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거기 양보도요. 앞에다가 뭘 적어주세요? 반대 내용이 온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양보도요. 앞에 반대 내용이 온다. 근데 자, 반대 내용이 오는데 얘는요. 확실하게 뭐를 밀어주는 겁니까? 얘를 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양보의 연결사 앞에는 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내용상 어디가 더 중요하다? 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앞으로 추론을 하시면 돼요. 이 연결사는요. 이해되셨죠? 자, 처음이라서 좀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계속 저 문제를 앞으로 풀다 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로 가볼게요. 인과는 뭐죠?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원인이 나오겠지. 이해됐니?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자, 인과에 나오는 애들 거기 so, thus, therefore, as a result, 뭐 accordingly, consequently, for this reason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뭐를 추가할 거냐면은 hence라고 하는 말 하나 더 추가합시다. hence. 자, 이런 말들이 나왔어.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야? 결과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결과.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그래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볼게. 자,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영어는 역시 옹박사지.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고 해볼게. 왜? 부인하고 있는 거니? 자, 알아들으세요. 앞으로 이게 이제 자뻑 선생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는 역시 옹박사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선생님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얘를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원인이 뭐가 나와야 되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옹박사한테 수업 듣는 애들이 영어 점수가 잘 나오더라. 거의 뭐 기본 1등급 깔고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예린이가 옹박사한테 배워서 영어 100점을 맞았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앞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앞에 나왔으면은 당연히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영어 역시 옹박사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인과에 관련된 연결사예요. 자, 다시 역접이나 대조, 그 다음에 뭐 그 양보의 연결사가 나오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 반대 내용이 나온다. 근데 그 양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인과의 연결사들이 나오게 되면은 앞에는 뭐가 나오게 된다? 원인.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된다?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 인과도 여기가 결과가 나오느냐 뭐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급학년을 가면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렇죠? 심플하게 가는 게 제 장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과까지 살펴봤고요. 자, 요약으로 한번 볼까요? 요약? 요약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요약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앞에서 막 뭘 이렇게 주저리 얘기해봐. 아, 옹박사 잘생겼어. 옹박사 영어 잘 가르쳐. 옹박사는 학생들한테 정말 잘해줘. 막 학생들을 정말 사랑으로 내. 막 아이스크림도 잘 사줘.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딱 요약을 해봐봐.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야? 아, 옹박사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앞에 이런 in short이라던가 in brief, to sum up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앞에 보통 뭐가 나온다? 약간 그런 결론을 낼 만한 뭔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쭉 나열이 되고 얘가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요약은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앞에서 뭐가 쭉 나열이 되고 걔를 이제 딱 정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연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에다 별표 쳐주세요. 예시. 만약에 여기에서 정말 문제 풀 때 우리한테 좋은 힌트를 주는 애 두 가지만 뽑아라. 아니 세 가지 뽑아라. 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역접대조, 예시, 환원. 요 세 가지가 제일 필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뽑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시는 이겁니다. 이 예시라는 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일반적 진술 그리고요 구체적 진술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 진술, 구체적 진술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거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적용만 못하는 것뿐이야. 너네 일반적이라는 말 뭐예요? 일반에 있는 말이에요? 아니죠. 뭘까요? 보통. 보통이라는 얘기는 뭐야? 좀 누구나가 다 그렇지. 뭐 대부분이 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지. 그 구체적인 건 뭐예요? 자세한. 좀 자세한 거. 자세한 거. 그러면 너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구체적인 걸 지금 뭐라 했어? 자세했다고 그랬지. 일반적인 거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여러 사람이 두리둥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너네가 봤을 때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건 어느 게 더 자세한 거예요? 구체적인 게 더 자세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어느 게 더 개념이 더 큰 걸까? 일반적인 게 더 큰 거고 구체적인 게 더 작은 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냥 간편하게 예일여고 학생들이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왜냐면 지금 중학교가 다 다르니까 그 괜히 누구 중학교 이렇게 해주면은 또 저기니까 자 그냥 다 여러분들 예일여고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예일여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일반적 진술일까 구체적 진술일까? 일반적. 정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 말하고 같이 쓰면은 이게 더 구체적이지. 그치? 얘가 더 일반적이죠, 얘보다.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얘도 이거에 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 진술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 예일여고라고 가정을 했잖아. 만약에 수연이는 공부를 잘한다. 이랬어.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 진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을 다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은 만약에 예일여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치? 그리고 나서 요 앞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너네가 이 앞에 요 두 가지 내용은 없고 그냥 예를 들어 예일여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볼게. 그럼 이 앞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될까? 얘보다는 좁은 개념이 나와야 돼? 넓은 개념이 나와야 돼? 넓은 개념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일여고니까 여고생 내지는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예시예요. 이렇게 보면 너네 되게 잘하거든? 근데 이게 영어 지문에 나오면 활용을 못해. 그게 너무 안타까워. 정말 너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시가 나왔을 때는 앞에 뭐가 나온다? 더 넓은 개념이 나오게 된다. 이해되니? 그럼 예를 들어 다음에는 뭐가 나오게 되겠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이제 그럼 이제 첨가로 가볼게요. 첨가.
자, 첨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더하기의 개념입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더하기의 개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겁니다. 공 박사는 잘생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가를 해야 돼. 그럼 뭐가 나오겠니? 뭔가 여기서 막 공 박사는 쓰레기다 이런 말이 나오겠니? 아니요. 좀 뭔가 좀 좋은 말, 비슷한 개념으로 좀 뭔가 나와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공 박사는, 그리고 공 박사는 뭐다? 되게 영어를 잘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첨가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앞에 나온 개념에다가 뭔가를 덧붙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해주는 거예요? 이래, 그리고 이래, 또 그리고 이래. 약간 글의 구조상으로 보면 뭐하고 비슷해? 그치, 열과 나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럴 때 쓰이는 게 바로 뭐라고? 이 첨가의 연결사들입니다. 거기 in addition, furthermore, besides, moreover 이런 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세요. 거기다가 하나 좀 추가할게요. 뭘 추가할 거냐면은 also라는 말도 하나 추가해주세요. also. also? 네. 됐니? 자, 그래서 첨가는 그렇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 첨가만 놓고 보면 애들이 이거 별로 안 헷갈려 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비교를 놓고 보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윤혜는 부산중을 다닌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근데 이 뒤에 뭐가 나왔냐면은 예린이는 부산중을 다닌다. 자, 이럴 때 이 앞에는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비교의 연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 머릿속에서 첨가, 선생님 그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윤혜는 부산중을 다닌다. 게다가 예린이는 부산중을 다닌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어에서 앞으로 수능을 볼 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근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비교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대상. A하고 B는 다른 거잖아요. 글자가. 그치? A하고 B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을 때? 공통점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자, 두 대상 봐봐. 윤혜라는 애가 나왔어. 예린이라는 애가 나왔어.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니? 다른 애잖아. 그치? 다른 애인데 구산중을 다닌다라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비교의 연결사가 거기 선택지에 없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럴 땐 뭘 집어넣어주면 돼? 첨가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한 번 더 역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 similar이나 likewise 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린이는 부산중을 다닌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이거랑 다르지만 뭔가 공통점 있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뭔가 다른 학생이 나오고 부산중을 다닌다는 말이 나올 확률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이래서 연결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비교는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거기다 적어주세요. 비교의 연결사는요, 앞에다가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다른 대상이지만 공통점 있는 애. 다른 대상이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비교는 앞에 다른 대상이지만 공통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들어드린 예들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환원을 한번 볼게요. 환원.
환원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 좋아서 환원이지 그냥 한마디로 말 바꾸기야 말 바꾸기. 같은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으로 치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꼴. 그러면 너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꼴 한 다음에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왔어. 그럼 얘 앞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니?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이 앞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서 즉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또 여기 뭐가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In other words, that is to say 이런 애들이 다 환원으로 즉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 잘 봐봐. 올해 고2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형태로 그게 하나 추가됐어요. 11월 모의고사에서 요렇게 나온 게 있었거든. That is to say that 이것도 그냥 이 덩어리 자체를 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까? 즉이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즉.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요,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뭐라고 그냥 앞에랑 똑같은 말. 강조라기보다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잘 모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연이 땡땡 아니 땡땡은 즉 이렇게 해놓고서 웅 박사한테 수업을 듣는 예쁜 여학생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 말고 한 개 더 그냥 이렇게 콜론이죠. 콜론이 나와도 똑같습니다. 즉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엄마야 반지 선생님이 뛰어나면 대사신경. 자, 박수. 네, 원래 수업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연결사까지 살펴봤어. 세부적인 힌트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뭘 살펴볼 거야? 대명사하고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거기 대명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성별 및 수일치 주의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별표 이렇게 딱 쳐주세요. 성별 및 수일치 주의. 성별 및 수일치 주의. 자, 오늘 그럼 수연이를 한번 모델로 가봅시다. 자, 수연이라는 애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수연이요. 다른 수연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를 받아주려면은 얘로 받아야 됩니까? 얘로 받아야 됩니까? 이걸로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얘로 받아야 되겠죠. 네. 수연이는 고독한 아이니까. 고독한 여자이니까. 자, 그래서 쉬로 받아줘야 돼. 근데 애들이 되게 웃긴 게 뭔 줄 아니? 앞에서 문장이 뭐 쉬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앞문장에 이렇게 얘처럼 어떤 여자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한 명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쉬를 그냥 갖다 연결을 해줘요. 그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는 반드시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여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수연이와 윤혜 이렇게 했어요. 자, 환장의 커플이죠. 둘 맨날 티격태격하고. 자, 수연이와 윤혜 이랬어. 그리고 이걸 보고 쉬로 받으면 될까? 둘 다 여자애라고? 안 돼요. 왜? 장난치지 말고. 자, 수연이와 윤혜 하면은 지금 몇 명이에요? 두 명이면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럼 뭘로 받아야 돼? 네. 대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 제가 이 성별 및 수일치를 주의하라고 한 건 뭐냐면 대명사를 딱 봤을 때 우리가 힌트를 잡는 거야. 만약에 he라는 문장, he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다고 해볼게. he 어쩌고 저쩌고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앞에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어떤 남자 한 명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거기에다 이제 이런 연결사가 하나 추가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만약에 앞에서 she라는 애가 나왔다고 볼게. 그럼 얘는 앞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여자가 한 명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만약에 they가 나왔어요. they.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앞에서는? 두 명 이상이 나와야 돼.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가 두 명 이상이 있는 게 나와야 돼. 자,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고3 문제들에서 이것만 알아도
되게 문제 쉽게 풀리는 문제들 되게 많아요. 고3거뿐만이 아니야. 고2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관사 얘기해 볼까요? 관사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자, 처음 나온 명사는 어나 언을 쓰고, 그 명사가 다음에 또 나올 때는 뭘 씁니까? 더를 쓰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선생님이 수능 해설 강의 찍어놓은 거 보면은 이거 갖고 문제 풀었어요. 되게 쉽게 풀었어요. 이거 갖고. 근데 얘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어나 언이 먼저 나와.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on apple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때 혹시 2반이었나? 그 파인애플이 좋은 사과라고 그랬더니. 자, 어쨌든 on apple이 나왔어요. 내가 사과를 하나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the appl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얘를 통해서 얘가 이제 앞에서 on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쓴 거야? 더로 쓴 거지. 이해되니? 그럼 얘 다음에는 우리가 더 애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더 애플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 앞으로 무조건 언애플이 나와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나 언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 더가 나오는 확률이 높지만 더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앞에 언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요 그냥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쓰기 나름인 거야. 만약에 글쓴이가 이 사과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과라고 생각을 했다면 더 애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혹은요 얘를요 뒤에서 누가 꾸며준다고 해볼게. 그럼 꾸밈을 받아도 얘는 딱 정해지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더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사를 써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하고 얘가 둘 다 있을 때 그때 써먹는 거예요. 올해 수능 문제가 이랬어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신 다음에 풀어보세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풀립니다. 네.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인 힌트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봤어. 연결사와 대명사 관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글의 구조하고 시간의 흐름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야, 시간의 흐름은 당연히 과거하고 현재가 있으면 뭐가 먼저 나오겠니? 과거 먼저 나오겠지. 그거야. 별거 없지? 자, 글의 구조 볼까요? 글의 구조 중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영어가 너무 어려워. 고민하지 마. 옹박사가 있잖아. 오글거려. 야,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되겠니? 얘하고 얘하고 뭐가 먼저 나와야 돼? 당연히 얘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니? 왜? 이게 문제점이고 이게 해결책이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글의 구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독해이론 1에서 글의 구조를 배운 것처럼 어떤 내용이 나와.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야. 근데 뒤에 읽다 보니까 해결책이 나와 있어. 그런 순서가 보통 뭐가 먼저 나온다고? 문제점이 먼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A, B가 서로 다른 걸 얘기를 해줘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대조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실제로 기출됐었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순서 문제인데 A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A, B, C의 순서를 정하래. 여기는 A에 대한 내용이 있다. A, 다시 B, 그러나 B,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맨 앞에 와야 될 건 누굴까요? 얘가 맨 앞에 와야 됩니다. 왜요? 얘 얘기가 먼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야? B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얘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C, B, A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자, 잘 봐봐. A 얘기가 여기에서 다 끝나야 되니까 C가 먼저 오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는 거야? 이제 B로 넘어가야 되는데 B는 서로 다른 애잖아. 그럼 먼저 이 연결사가 먼저 한번 나와서 이제 나 지금부터는 이제 B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CB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실제로 기출이 됐었던 문제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쓰기 유형에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세부적인 힌트들을 좀 배워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